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낙폭이 심화되면서 지금 험악해지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한 폐렴 사태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2차 감염자가 발생이 되고 또 확진자,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급기야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개장 초 강세 출발해서 또 약세로 전락하고 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일본 증시마저도 지금 현재 시각 1.8% 가깝게 급락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증시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1.5% 이상 급락하는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점과 관련돼서 그 전에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그와 관련돼서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당하고 보니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죠.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꼼꼼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괜찮은 것인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지지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전기차 또는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있죠.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스, SKC,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간략하게나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누차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SAP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은 반드시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의미를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이 종목에 대한 현재 내용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2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에서 현재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강사는 저희 송지엽 회장과 저 리차드 양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은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은 SAP 반도체인데 그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전기차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한번 참가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가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죠.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이는 계좌에다 입금하시고 010-2420-0553으로 문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수급이 문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라고 하죠. 쌍끌이로 그것도 큰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은 선물까지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은 가장 나쁜 지수가 내려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현재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이죠. 7원 내지 8원 정도 급등을 해서 1182원, 1184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죠.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만 보면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 또 현재 우한 폐렴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심각하다면 이보다 훨씬 거의 2배 가까운 또는 그것을 넘는 정도 대규모로 매도를 했을 건데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선물 중에 일부는 그냥 받아주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선물을 순매수합니다. 물론 그 순매수는 대부분 환매수인데요. 상황이 나쁘면 환매수라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에서 멈춰진 스탑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인데요.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향후 장세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베이시스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플러스 0.3 내지 0.5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약세 시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른바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 지금은 백오데이션 상태가 아니고 컨탱고 상태, 정상적인 강세장 선상에 아직은 유효한 그런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지지선 판단이 있었죠. 잠깐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현재 2151포인트인데요. 그 전에 설정해드린 제 1차 지지선은 2150포인트 정도죠. 지금 현재 21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도 봤을 때 1차 지지선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지지선 2100포인트, 3차 지지선 2150포인트 정도, 최악의 경우는 21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관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 3주 가까이 늘어질 수도 있다.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강세적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그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그 윤곽을 잡아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일단 지수는 그런 정도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주제 지금 2차 전기차 관련주고 관련된 테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재가 나왔었죠. 테슬라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매출이 73억 달러, 8조 원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입니다. 1억 5천억 달러. 이 정도면 얼마입니까? 1,800억 정도니까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뭐 두 개 분기 연속해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 테슬라가 분기별로 흑자 전환이 됐고 두 분기 연속해서 흑자 전환이 나왔으니 이것은 바로 전기차 시대,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본격적인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됐습니다. 그런 건데 내용을 따져보면 아주 좋은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 기대치 1억 5,200만 달러보다 약간 낮게 나왔고요. 연간 실적으로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분기별로만 흑자 전환이 된 상태라는 정도. 네. 어쨌든 시장은 뜨겁게 반응한 측면이 좀 있고요. 하지만 내용이 그래도 있어요. 테슬라는 그 정도지만 네, 그래도 현대차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휘발유 자동차에서 현재 벗어난다는 것이죠. 탈내연 기관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차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이제 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한 모멘텀이 됩니다. 또 정부 정책이 올해 한 해 동안 약 8만 4천 대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정책을 금년째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도 배경이 되고요. 또 중국에서 테슬라가 엄청납니다. 엄청 인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테슬라가 글로벌 어, 자동차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3위까지나 올라갔어요. GM이나 포드보다 위죠. 그렇게 됐고요.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된다.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2019년 대비 2019년에 현재 1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100기가와트 아워에서 금년에 168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작년 대비 무려 68%나 그 시장이 한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거의 10배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아마 금년부터일 겁니다. 삼성 SDI, LG화학의 중대형 배터리 부분, 현재 IT용, 중소형 배터리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알짜배기 흑자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용 또는 ESS용 중량 2차 전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흑자가 나오지 않은 채 어느 정도는 또 적자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작년 4분기로 마감해도 금년부터는 흑자 베이스로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흑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대거 현재 성장하는, 즉 대중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말씀드린 삼성 SDI, LG화학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일진모터리얼스, 또 SKC, 또 현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도 상당히 유력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완제품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들 종목 잠깐 볼 겁니다.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전기차 부품 쪽이에요. 이들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 센트럴 모텍 같은 약간 낯선 종목이죠. 그리고 배터리 응급제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LG모터리얼스, SKC, 첨보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에 대버 마그네틱, 에코프로,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이 있고요. 전해액 쪽으로 보면 솔브레인,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후성, 또 약간 모르겠는데 신흥 SEC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2차전지 모든 종목을 다 섭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대형주를 갈 것이냐, 중소형주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형주가 조금 안정적이겠죠. 또는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종목 1대1로 택 1이 아니라 택 2로 종목을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 SDI냐, LG화학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해요. 좀 안정적인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또 2차 전지만 따지면 삼성 SI가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낙폭 과대를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있다는 건데 실적과 관련돼서 정제 마진과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소재와 관련돼서도 보면 4대 소재가 있죠. 음극재, 양극재, 화학소재 및 전해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음극재냐, 양극재냐, 또는 화학소재, 전해질 쪽이죠. 또 분리막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박, 일렉포일입니다. 일렉포일과 관련돼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고 SKC가 있습니다. SKC는 좀 안정적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상당히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재 축구를 봤을 때 역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밸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가 좋은지, 또 2차 전지 소재주가 좋은지, 전기차 부품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선업이나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들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순간 급등하는 탄력적인 그런 측면은 좀 강하나 그런 점은 좀 매력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주가 급락 변동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안정성은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만 그들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을 차트를 보면서 구경이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과 관련돼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우리산업. 지금 테슬라에다가 히터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해서 급등을 했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무려 22%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추세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무리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테슬라와 관련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다 치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응급제 쪽으로 일진 머티리얼스 지수 따라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SKC가 보다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도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보도 2차전지 응급제와 관련돼서 비교적 상승 추세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배터리 양극재 중에서 대보 마그네틱스 이 종목이 이 종목 크게 흔들리네요.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대상 종목이 되겠고요. LNF 또 소모재 같은 그런 종목들도 전반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달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 종목들은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지만 추세성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일진다이어나 흥국주종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로 대응할 정도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삼성 SDI는 지금 기존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한 가지는 IT용 2차 전지 쪽하고요. 그리고 중대형 2차 전지인데요. 여태까지 삼성 SDI를 먹여 살렸던 분야는 중소형 2차 전지 쪽입니다. 매출 비중은 2차 전지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7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소형 2차 전지 영업이익 기여도가 거의 8, 90%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소형 IT용 2차 전지에 의존했던 것이 여태까지의 삼성 SDI였던 것인데, 이제 금년부터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중대형 2차 전지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 기여도도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주가는 제법 많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 종목의 주가 수준이 PER,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차트를 안 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차트를 켜놓고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뭐 28만 7천 원인데요. 2020년 실적 기준, 금년 실적이죠.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은 약 15,000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PER 수준은 약 30배가 안 되죠. 한 19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적정 PER은 25배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목표 주가는 35만 원 이상, 37만 5천 원까지 설정해 놓고 금년 목표 주가죠. 그런 걸 설정해 놓고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가늠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삼성 SA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S&P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또 뭘 말씀드릴까요? 현재 지금 이들 종목을 봐야 되겠네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음극 집전체용 일렉포일 SKC가 하고 있는 최근에 인수한 동박업체 PCFT라고 합니다. 그 업체가 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응급 집전체용 일렉포일 이것은 거의 독과점적으로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아요. 주 고객사가 SDI, LG화학, 삼성전기입니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산업, 즉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EPS가 한 1,100원 정도인데 주가는 지금 3만원대, 지금 현재 3만원대가 아니죠. 지금 현재 일진머트 49,000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주가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PER은 45배 이상 됩니다. 그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PBR도 좀 높아요. 3.2배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됩니다. 이것과 즉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내지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가 시장이 좋을 때 만약에 현재 그 테마가 영향을 주는 힘을 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이 아주 긍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밸류 부담이 있다 하는 거.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분위기가 좋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분위기를 탈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리고 SKC는 좀 다르죠. 국내 유일의 POP를 생산하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수익성이 썩 좋지 못합니다. 최근 업황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점은 다른 화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인수한 KCFT 이쪽을 통해서 상당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동방곱청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으로 이 종목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것 때문에 SKG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차트를 보면 그 점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SKC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올라왔으나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왔고요. 또 그럴만하게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PBR이 25배, PBR이 1.3배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사업부를 통해서 기존 화학사업부, 지금 현재 약간 실적이 부진하지만 중국 등의 현재 시장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SKC가 또 잠재력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SKC가 조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 탄력성은 일진머티리얼스가 조금 낮고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마치고 SK 그러니까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응급제, 국내 거의 유일한 지금은 이제 몇몇 다른 응급제 업체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시장을 현재 과점하고 있는 현재 거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역시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에 포스코 그룹이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사문을 걸고 포스코에 명운을 걸고 미래 전력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뇌함을 생석회라고 하는 그 사업 기반이 워낙 튼실합니다. 그런 측면. 또 포스코에서 현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을 만큼 외형적으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5만원 넘어 거의 7만원, 8만원 이렇게 수수를 밟아가면서 단계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역시 PER, PBR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밸류를 보고 또 차트상의 위치나 기타 다른 현재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이거 길어지고 있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AP 반도체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SAP 반도체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그 점에 상당히 방만했던 경영에서 구조조정을 잘 했습니다.
인원 인력 구조 정도 잘했고요. 사업 구조 정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개편이 아주 잘 됐어요. 그것도 국내외 법인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한국 법인, 중국 법인, 필리핀 법인이 있다는 것인데 각각 그 법인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빠르게 성장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불과 5년 전에 1%대였던 건데 최근 SFA로 인수되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아마 7%대 정도 수준으로 이미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금년 들어서는 한 8%대, 내년에는 두 자릿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 정도 되면 거의 20%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전방스러움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한데 그 모멘텀의 배경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칩 개발 설계가 제1부분이고요. 제2부분은 바로 노광공정입니다. 노광공정은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노광공정의 소재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 해당되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 부분 이미 말씀드렸고 모멘텀은 좀 약한 편입니다. 모멘텀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SFA가 소속해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패키징 쪽이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을 묶어두는 것을 패키징을 하는 것인데 그 패키징이 지금 그 패키징 전체를 소형화하고 그 패키징 장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특히 TSMC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패키징 부분은 절대적인 기술력이 되고 합니다. TSMC가 자랑하는 FOWLP라고 하는 그런 패키징 기술도 현재 어, 패키징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AP도 그런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간접적으로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패키징 분야에 현재 뭐랄까요? 현재 우량한 관계사로서 거듭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패키징 쪽, 그 중에서도 PLP 사업이나 FOWLP라고 하는 최첨단 패키징 쪽으로 또 범핑 사업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중 현재 칩 설계, 이른바 팹리스하고 있는 업체를 이제 섭렵을 해서 외형을 확장하며 거래처까지 확대하며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등으로 봤을 때 뭐 P와 PBR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그 역량, 그 가능성, 전방 사업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종목은 전에 우리 목표했던 가격 현재 금년 최고 목표 가격 7,000원 잡아드린 바 있었는데 벌써 그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금년 중에 10,000원은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 되면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흔들리고 막 그러긴 하지만 거기서 쉽사리 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을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는 쫓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나쁘긴 합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매수할 필요는 있는 매우 좋은 종목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방송을 한 것 같네요.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어려운 장 잘 견뎌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